자, 이름 정의하고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설정하는 메뉴인데요. 자, 이름 정의라는 건 셀이나 셀 범위에 이름을 지정해서 셀이나 셀 범위를 참조할 때 이름으로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바로 이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면은 입력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유효성 검사라고 하죠. 자, 지금은요, 여기 직원명이라는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이쪽에 있는 직원명 리스트가 뜨게끔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름 정의를 하게 될 텐데 B5에서부터 B9 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수식에 이름 정의를 눌러주시면 이름을 정의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 정의하는 창이 뜨고 이 이름에는 제일 위쪽에 있는 이름이 처음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 부분엔 직원명이라고 바꿔서 적도록 합니다. 그러고 확인을 하시면 직원명이라는 형식으로 이름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직원명이라는 범위를 딱 잡으면 딴 데 범위가 잡혀 있더라도 직원명이라는 이름을 골라보면은 이렇게 범위가 잡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름을 본인이 만든 게 잘못 만들어졌다, 오타가 났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름 관리자에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이전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 이름 관리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삭제하시면 이름을 잠깐만요. 관리자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해야 되나요? 네, 잠깐만요. 자, 제가 이거 다시 삭제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직원명 범위 일단 잡았죠. 범위를 잡고 수식에 정의된 이름에 있는 이름 정의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제일 위에 있는 이용수가 먼저 나왔을 텐데 요거를 알아보기 쉽게 직원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고 확인을 해주시면요, 여기 직원명이라는 이름이 정의가 됐어요. 딴 데다 커서 놓고 만약에 여기 이름 상자에서 직원명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범위를 잡았던 직원명 영역이 잡혀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름 정의한 것을 한번 활용을 해 볼 건데요. 134페이지 04번 보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G5셀, 지금 여기 직원명 밑에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한 대상이 나오는데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원본에다가 아까 전에 이름 정의한 직원명을 등호를 붙여서 적으시면 돼요. 등호 적고 직원명 이렇게. 제한 대상자에다 이름 적어야 돼요? 목록이요. 목록을 고르시고 원본에다가는 등호 적고 직원명이요.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어쨌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직원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건데요. 직원명이 나타나는 이유는 플러스 알파에서 13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록이라는 걸 골라서 제한 대상을 설정을 하고 원본에다가 등호 적고 직원명은 뭐냐면 직원명이라는 이름을 참조해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직원명이라고 이름 정의한 즉 B5에서부터 B9까지 셀 범위에 있는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해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136페이지에 보시면요. 원래는 이렇게 설정이나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IME 모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력 가능한 숫자만 딱 설정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오류 메시지가 뜰 때 어떻게 뜨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의 실습 문제는요, 지금 우리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세요.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좀 잘하는 그룹은 제가 아마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일단은 조금 더딘 그룹은 실습 문제는 숙제로 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겨서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이렇게 진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숙제 또는 실습 요 둘 중에 하나로 하려고요. 자, 138페이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138페이지요? 네.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제 쓰게 되시는데요. 셀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을 검색하고 지정한 열에서 찾는 값과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구하는 함수를 VLOOKUP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직원명을 만약에 이용수를 골랐다면은 이용수의 특별상여금이 나오게끔 하자라는 게 VLOOKUP 함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할 거는 특별상여금이죠. 그래서 G9셀, 여기 특별상여금 구하는 칸에다가 일단 클릭을 하죠. 그리고 등호를 적을게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표가 지금 보면 특별상여금 표는 직원명, 부서, 급여일, 특별상여금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로 방면의 표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쓰는 룩업은 VLOOKUP을 쓸 겁니다. 버티컬 룩업, VLOOKUP, 즉 VL을 쳐주시면은 VL만 치면 VLOOKUP 나올 거예요. 이때 탭을 누르면 VLOOKUP이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lookup value라고 적혀 있어요. 이 lookup value는 찾는 값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용수의 특별상여금인 거죠. 그래서 이 lookup value라는 부분은 이용수에 해당하는 G5셀을 찍어주세요. G5셀에다가요? VLOOKUP 쓰시고요. 썼는데 VL 탭 눌러볼까요? 탭. 그 다음에 직원명 아직 아무도 안 고르셨네요. G5셀 클릭해주세요. G5셀 여기요? 네. G5셀. 근데 선생님 저는 이용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한만 깜빡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안 골라놔서 그래요. 이따가 고르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lookup value 입력하셨으면은 쉼표로 구분을 할게요. 쉼표 찍어주시고요. G5 맞잖아. 네, 쉼표. 그 다음에 쉼표. 자, 이번에는 영역입니다. VLOOKUP이라는 건 표에서 참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범위는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있는 B5에서부터 E9까지라고 B5에서부터 E9까지 잡으시거나 아니면 B4에서부터 E9까지 잡으셔도 돼요. 어디를요? 전체 다? 특별 상여금. 여기 지금 직원명에서부터 특별상여금 범위까지요. 표에서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B5셀에서 누르시면서 끌어야죠. E9셀까지. 거기는 B5가 아니라 E5예요. 누르면서 끌어서 E9셀까지. E9셀이요. 거기는 B9셀이죠. 지금 범위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김현님 잠깐만요. 자, 일단은 콜 인덱스 넘은 10번호예요. 지금 보시면 직원명, 부서, 급여일, 특별상여금. 지금 내가 구할
특별상여금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그래서 콜 인덱스 넘은 4를 적습니다. 그냥 사요. 네, 네 번째 열이니까요. 그리고 쉼표 하시고 나서 이제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를 고르게 되는데, 유사일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90에서부터 뭐 80 정도까지는 뭐 우, 뭐 미, 양가 이런 어떤 등급값 있죠? 그런 게 유사일치로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같이 이용수일 때 며칠 줘라, 또는 뭐 김석진일 때 며칠 줘라 이렇게 하려면 정확히 일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펄스를 따닥 눌러서 적용을 하고 괄호를 닫으면 네,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정확히 일치 따닥. 자, 여기 지금 이용수가 안 적히신 분은요, 그냥 여기서 안 고르셔서 그래요. 아까 클릭했을 때 데이터 유효성 뜨는 거 보셨잖아요. 여기서 고르면은 그 고른 사람에 대한 특별상여금으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기용이 특별상여금은 38만 원인 거고, 김석진의 특별상여금은 75만 원인 거죠. 네. 아까 옆에 신고가 거기 화살표가 있었는데 없어진 건 어떻게 찾아요? 화살표요? 직원명을 얘를 찍어보시겠어요? G5셀을? G5셀을 찍어보시면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그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밑에 내려보면 저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안 나오는 건가? 네, 안 나와요. 아, 나 이거 잡고 근데 이거 여기다가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랑 소리라 그랬지. 끌면 아니 이거 얘들 이름 나와서 나랑 그렇지, 난 잡고 다니면 조연하겠고. 네. 나는 했는데 아까 인정한다고 해서 왜 거기 없어? 상여금이 23만 원 나왔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가 23만 원이잖아. 어. 이거 23만 원이지. 그럼 얘를 따로 누르면은 저기 김서진 나와 이거 또 나오겠지. 얘를 누르면 이거 클릭해보세요. 클릭하면 여기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 놈을 누르면 저기서 박상희 눌러보세요. 박상희 누르면 박상희 돼 있고 72번 되겠지. 오케이. 이거 하셨죠? 네. 좋습니다. 아, 예. 최종기는 얼마? 야, 최종기는 얼마냐? 이게 여기 다 나와 있는 건데 문서를 옮길 때 이게 또 앞으로 또 가야 되고 다시 또 한번 이걸 아까 70원. 박상이 70원. 최종기. 이 전체를 다 이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상여금 나오는 게 상여금 나왔어요? 특별상여. 특별상여. 38번. 최종기는 38번. 아니, 나왔냐고 이런 했는데. 우리? 없어, 우리는 상여금 없어. 명절 때 뭐 주잖아. 아, 우리는 있잖아. 그 현미 누군지 안 보기지 뭐죠. 안 좋은 데 안 하잖아. 우리는 안 줘. 현미 누군지 우리 집에서 현미 누군지 한대. 남편이 현미 누군지 장사한대. 그래서 제가 뭐 명절 때고 무슨 날이고 맨날 가면 현미 누군지 한 봉지. 김이랑 먹으면 주는데. 얼마나 좋았거든. 그래, 안 쓰라고. 봐봐. 거기는 저기
주거복지센터도 자, 하고. 일단 네. 조금 이따가는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다가 저장을 해둬요? 저장해 두시면 되죠. 찾기 참조 영역 함수의 종류에는 추즈랑 hlookup이라는 게 있어요. 추즈는 아이고. 어떤 게 없어져요? 특별상여분이 없어졌어요. 언젠가 없어졌다? 나 지금 선생님 보니까 없어. 너네 보니까 없어졌어? 아까 있었는데? 이거 얘를 들어볼까요? 자, 일단 추즈 우리가 활용을 해볼 건 아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적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 데이터 2라고 되어 있는데 추즈의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B3셀을 찍었네요. B3셀은 2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기획부, 관리부, 영업부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자, 추즈는 뭐냐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인덱스 넘버예요. 그래서 2가 들어가면은 두 번째 값을 찍어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관리부가 출력돼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밑에 추즈 3 본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세 번째 거를 찍으라고 했으니까 본체 모니터 그 다음 마우스죠. 마우스가 값으로 나온다라는 게 추즈 함수고요. 잠깐만요. 예쁘다. 선생님 이상해요. 글씨 찾던 이거 또 놓치기예요. 유효성 검사는 놓치지 않아요. 놓치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여기 입력된 데이터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지워주셔야 되죠. 근데 얘가 아까 뭐 지우면서 없어졌네. 자, 그러면 일단 저는요. 제 57분이니까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그 뒤에 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추즈 함수랑 hlookup 함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혹시 해보실 수 있으신 분은 해보시는데 여기서 hlookup은요. 호리젠탈 룩업이라서 표의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을 때 쓰는 룩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은 비슷하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습 문제랑 마무리 실전 문제 있는데 실습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실습 어떤 분은 숙제로 드릴 거고요. 141페이지에는 마무리 실전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직접 해보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따가 8시 10분에 이 141페이지에는 여름 특선 상품 요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학 삼각함수 활용하기 이제 들어가면 요거랑 몇몇 가지 이제 함수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들어가면은 함수는 끝나게 됩니다. 함수가 되게 어렵기는 해요. 이거 숙제예요, 쇼핑몰은? 네, 쇼핑몰 숙제로 하시고요. 그거는 숙제고. 투어 2013 여름 특선 상품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해볼게요. 자, 지역이라는 부분에는 중국 남해, 상해, 동남아, 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고 이름 정의를 할 건데요. 수식에 보시면 이름 정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줄 거냐면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줄게요. 이름을 지역이라고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여기 다른 데 커서가 있더라도 우리가 여기 지역이라고 이름 준 부분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지역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G5셀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원본에는 등호를 적고 지역을 적으면 지역을 참조해라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길 누르면 중국, 상해, 동남아, 괌과 같이 지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뭘 구하고 싶으냐면 지역에 따른 금액을 구하고 싶어요. 이 전에 나왔던 것과 다른 점이라면 언제나 제일 첫 번째 셀부터 잡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헷갈릴 사항이라서 일부러 제가 이건 넘어가지 않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금액은 지역에 따른 금액을 구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금액은 G9셀 있는 데를 클릭하시고 등호를 적고 V룩업을 적겠습니다. 자, V룩업을 적는 이유는 표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룩업을 쓰는 거예요. 탭을 누르면 V룩업이 입력이 될 테고 룩업 밸류는 찾는 값, 즉 지역인 동남아 괌이라고 제가 골라놓은 G5셀을 찍는 거죠. 자,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예요. 자, 테이블 범위는 어디서부터 범위를 잡아야 되냐면 바로 이 찾는 데이터 룩업 밸류가 있었던 데가 첫 번째 위치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앞에서부터 잡으면 안 되고 요 C5에서부터 이 9셀까지 이렇게 지역 범위부터 잡아야 됩니다. 아마 안 나왔다면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거였겠죠. 자, 그 다음 쉼표 콜 인덱스 넘은 열번호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금액은 하나, 둘, 세 번째 열이죠. 그쵸?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콜 인덱스 넘은 3으로. 그 다음 쉼표. 자, 룩업 렌지 룩업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동남아 괌일 때 딱 그 금액인 42만 3천원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인 false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치시면은 동남아 괌의 금액은 42만 3천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중국 장춘을 고르면 중국 장춘의 가격은 43만 9천원.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F12셀에다가 주래요. 여기 수입부서 수입일부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제한대상 목록으로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셔서 제한대상을 목록으로 두시고 원본에다가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수입일부 데이터 유효성 검사요. 수입 2부. 목록이요? 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네. 수입 일부 2부를 고를 수 있게 하는 건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와서 수입 일부, 쉼표, 수입 2부 이렇게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안 된대. 네, 안 된대요. 내가 그래요? 저잖아. 등호 적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안 적었나? 등호를 적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적으셔야 돼요. 요거는 수입 일부라는 이름을 참조할 게 아니라서 등호를 적으시면 안 되고. 확인해요. 목록을. 네. 아, 수익은 뭐가 된 거지? 그러면 여기 목록이 수입 일부랑 2부 중에 고를 수 있게 나와요.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KRW라는 걸 구해 볼 거예요. KRW는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일단은 네? 왜요? 화면 갖기에다 클릭해요. 이거 일단 구하셨죠? 확인까지 했죠? 네. 이제 여기 KRW 계산할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KRW를 구하기 위해 하얀 데죠. 해야 되다가 F5셀에 라운드 25 곱하기 B12 1 이렇게 입력하래요. 자, 여기서 이 5셀이 뭐냐면 JPY 100이에요. KRW는 어떻게 구하냐면 수입 부수가 아니라 이게 KRW는 JPY 100이라는 값과 곱하기 요거는 그냥 제가 수식 적는 거니까 따라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자, B12셀에 뭐가 있냐면은 요 매매 기준율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 기준율 요거를 곱한 값을 지금 보면 뒤에 쉼표하고 1이라고 적혀 있죠. 그건 뭐냐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KRW는.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을 한 함수가 라운드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란 함수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일단은 먼저 계산부터 해볼게요. 라운드 쓰지 않고. 자, 이 KRW는 JPY 100 곱하기 매매 기준율을 찍으래요. 매매 기준율이 여기 B12셀에 있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F4번으로 고정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면요. 이 KRW가 207353.25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얘를 우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KRW 값에 여기 구해놓은 수식 앞에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라운드는 반올림이에요. 그래서 앞에 요 수식이 들어가게 두시고요. 뒤에다가 쉼표 하시고 넘 디지트가 자릿수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1 적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친 거죠. 그래서 KRW가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자,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KRW를 계산을 해주시면 됐던 거고요. 선생님 저기요. 네. 수협 하려면 어디요? 아, B12셀이요? 네, 찍고, 근데 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으로 고정을 해야죠. 네. 어디다가 여기다 채점 이거 라운드죠. 매매 기준율 ROUN. 그다음에 R5가 어딨어? 콤마하고 이걸 왜 해요? R5 콤마하고 1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라는 뜻이에요. 알면 지나면 언제나 가로다가 엔터요. 네. 다음에 나왔다. 뭐 해야 된다고 여보세요? 아이고 여기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ROUN. R로 ROUN인데 뭘 ROUN이가 아니야. 요거 곱하기 R5까지 쳐보시면 나와요. 여기까지 쳐요. 콤마하고 1 가로 잡고 ROUN 이온데 저거. 이건 여기 있잖아. 이호가 이거잖아. 얘가 이유야? 응. 얘가 이유야. 얘를 해서 매매 기준을 곱하기 이거예요. 여기 클릭을 하고 아니 이거 이거 하고 기준율 거기 클릭 좋아. 하고 F4 F4 눌러. F4 그래서 여기다 눌러서 그다음에 콤마 10표? 응 10표 1 1. 가로 닫고 이거 하고 엔터 쳤어. 오 나왔다. 잠깐만 이거 콤마 거기서 안 해. 그럼 이제 잡아내면 되지. 여보세요. 이거 잡아내면 되지 그냥 이렇게.
아까 쌤 잡아다니까 다 나오던데. 얼마나? 숫자가 어디까지 가냐면 다 내가 나왔어. 아, 여기 쳤어. 이거 어떡하라고? 아니, 이거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이거 라운드 하고 바로 하시고 아, 나 미치겠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 아, 나 미치겠네. 자, 기억났어? 이렇게 운동을 해. 이렇게 했지? 그런 다음에 자, KRW 플러스 KRW 곱하기 판매이율을 해서 그거를 이제 100의 자리로 올림해라 이거예요. 해서 이 KRW라는 게 어떤 값일 텐데 이 값에다가 판매 이율만큼을 더해서 판매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원 단위는 간단하게 말하면 올려버리자 이런 얘기죠. 그쵸? 100원 단위까지 올려라. 자, 그래서 판매가를 구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라운드업부터 적지 말고 판매가 구하는 공식대로만 적어볼게요. 자, 일단 등호를 적고 KRW 여기 해당 줄에 KRW 찍으면 돼요. 플러스 KRW 곱하기 거기 말고 그 밑에 걸 찍으셔야죠. F5 나오고 그다음에 네. 어디? KRW가 수입 일부에 대한 KRW 찍어야죠. 그러니까 KRW가 밑에. 네, 거기 플러스 KRW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 치고 KRW KRW. 이거죠? 네. 그 다음 곱하기 판매 이율은 C12셀이죠? 클릭하시고 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으로 고정할게요. 네. 그래서 아니요 20% 거기 있는 데를 찍어야죠. 밑에가 아니라. 네. 그 다음에 F4번으로 고정하고 엔터 쳐볼게요. 네, 그럼 뭔가 값이 나오고 체육 핸들로 끌면 나오기도 나와요. 근데 일단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100원 단위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가 앞에 다시 따닥 해서 F5셀 요 앞에 등호 뒤에요. 여기다가 라운드업을 적을게요. 라운드업.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판매가 구한 거 뒤에다가 쉼표 하시고 얘는 소수점 단위가 아니라 100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적는 거예요.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판매가가 나옵니다. 나 이제 못했어. 여기서 멈춰버렸어. S 버튼이 나오는 S 짝대기 안 나와. 눌러는 거 아니야? 수입 제품별 판매가 계속 들어가는 거고 페이지는 146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자, 선택한 수입 부서인 데이터의 판매가 합계 구하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만 지금 비워져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한번 구해 보려고요. 자, 판매가 합계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적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서식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요. 혹시 그러실 때는요. 이 서식을 찍고 여기 홈에 보시면 분 모양이 있어요. 얘가 서식 복사니까 찍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 서식이 그대로 여기 가져와져요. 뭔 모양이 있다고요? 분 모양. 페인트붓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얘가 서식 복사. 페인트 네. 자, 판매가 합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한번 보죠. 자, sumif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볼 건데요. 셀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검색한 후 다른 셀 범위에서 이와 대응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sumif라고 합니다. 자, sum이 더하기고 if가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합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서는요. 아까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수입 부서를 고를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입 부서의 판매가 합을 여기서 뽑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즉 판매가 합계는 이겁니다. 수입 부서가
맞는 판매가 합계를 구하는 거다. 요거예요. 수입 1부 거일 수도 있고 수입 2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판매가 합계를 구할 때는 일단 계산할 거니까 등호를 적어요. 그 다음에 SU 그러면 sum if 보일 거예요. 자, sum if 첫 번째 인수는 range죠. range라는 건 뭐냐면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입 부서가 수입 1부인 판매가 합을 구할 것이므로 range는 수입 부서 범위, 즉 C5에서부터 C9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쉼표. 자, 크리테리아라는 거는 조건 범위인데요. 자, 내가 조건은 뭐냐면 요 수입 부서 범위에서 수입 부서에 해당하는, 즉 F12번에 해당하는, 그 다음 쉼표 sum range는 더할 범위예요. 그래서 판매가의 합을 구할 것이므로 판매가 범위인 G5에서부터 G9셀까지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판매가 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입 1부는 판매가 합이 50만 1,500원이지만 수입 2부 같은 경우는 판매가 합이 80만 5,500원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구하는 게 마지막. 수입 1부. 수입 1부. 이번에는 10, 11.